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지의 제왕 허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 1년 365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는 게 그게 뭔지 아시죠?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먹는 것, 바로 밥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무리 건강에 좋은 걸 챙겨 먹어도 밥이 엉망이라면 우리 몸은 망가지고 맙니다. 과연 어떤 밥이 문제가 될까요? 또 어떤 밥이 최고의 밥일까요? 밥에 대한 아주 새로운 사실과 요즘 뜨고 있는 키노아, 귀리, 아마란스 밥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밥만 바꾸면 내 몸이 바뀐다. 밥 한 숟가락의 기적. 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이 필수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알고 계신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누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은 꼭 먹어야 하는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오늘 공개할 최악의 밥은 바로 그게 안 좋다니까 나는 너무 청천벽력이에요 정말. 저렇게 드시면 진짜 그냥 탄수화물을 폭탄으로 그냥 이렇게 때려 넣는 거거든요, 몸속에다가. 오늘 맛있는 먹을 만한 거를 최고의 밥으로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뜨고 있는 3대 슈퍼 곡물.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애칭이 있어요. 특히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중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건강을 바꾸는 밥 한 숟가락의 기적. 지금부터 공격. 밥만 바꾸면 내 몸이 바뀐다. 밥 한 숟가락의 기적을 알려주실 이미숙 박사님입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예, 잘 오셨습니다. 자, 밥 한 숟가락의 기적. 어떤 기적이 밥 한 숟가락에 들어있다는 겁니까? 식사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대신에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거고 특히 한식에서는 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 밥상을 받았을 때 보면은 밥이 늘 빠지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한식은 밥이 주식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부식으로 칩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요리가 나와도 걔는 부식이죠.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밥상에서 차지하는 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내 건강에 기적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적 같은 변화.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을 뵈면은 지인지 잡수셨습니까가 인사예요. 그렇죠. 아, 거기서 예. 유래된 거겠군요. 그렇죠. 밥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네. 반면에 최근에는 오히려 탄수화물 중독이니 뭐니 해가지고 밥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해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에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뭐 우리 건강 상식처럼 됐잖아요. 네. 탄수화물 때문에 우리 살도 찌고 병도 생기고 이제 네, 그렇다면은 밥의 양을 줄여야 된다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네. 맞는 얘기입니까? 줄여야 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뭐 엄지정에서도 아마 소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육식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게 고기가 누명을 쓰고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전체도 일종의 누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탄수화물 중독보다는 탄수화물 가운데에서 단순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맛이 강하게 나는 그런 특히나 이제 가공식품류에 많이 들어있는 당류 그것이 단순당인데 단순당은 정말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것은 없고요. 단순당 중독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당. 서정훈 원장님, 단순당이 뭡니까? 예, 단순당이란 뭐냐 하면 포도당, 과당, 설탕 같은 걸 단순당이라 그러고 복합당은 그러니까 쉽게 안 쪼개지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녹말, 식이섬유, 밥.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으로 채울래 당분을
밥으로 채울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당이라는 밥을 먹으면은 천천히 흡수돼서 뇌로도 에너지로 충분히 쓰이는데 단순당은 먹자마자 돌아서 혈당을 올렸다 급하게 떨어뜨려요. 그럼 또 먹어야 되니까 그 당은 땡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 오래 일할 애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먹게끔 만드는 걸 중독이라고 표현한다면 단순당 중독은 맞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요즘 밥을 안 먹고 커피 한 잔과 빵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근데 그냥 밥 드시는 게 나아요. 나는 저 밥은 안 먹어도 커피에다 시럽 넣어가지고 그거는 아침에 마시는데 달달하게. 야 그게 엄청나네요. 근데 그래도 그동안 그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게 정석처럼 이렇게 알려져 왔고 우리 믿어왔잖아요. 그렇다면 뭐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건데요. 일단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정제당을 많이 먹으면서 혈당이 너무 올라가고 갑자기 내려간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사실은 배고픈 게 아닌데 혈당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배고픔을 느껴요. 그걸 이제 가짜 배고픔, 가짜 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속다 보면 나 배가 고픈가 봐. 그리고 당 떨어졌어. 이러면서 뭔가를 찾게 되죠.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쌀과 밀을 가지고 주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안전성에 일단 문제가 없고 그거 하나만 먹어도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필요한 걸 많이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당분들은 아주 좋은 당분인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가공식품으로 해서 들어오는 당분들이 전체 이름을 탄수화물로 해서 둔갑을 해서 먹으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줄여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분리해두면 과거처럼 밥을 먹고 있느냐는 괜찮은 건데 밥 대신 다른 탄수화물을 많이 먹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 자, 그렇다면 탄수화물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저기 이제 밥이 세 공기가 있어요. 밥 한 공기, 물론 이제 밥 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밥 한 공기 그러면 210g 정도 보고요. 그 안에는 약 70g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가 뇌에서 에너지원으로 100% 탄수화물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당만을 써요. 탄수화물이 대사돼서 남은 그 포도당을 써요. 그런데 이제 포도당을 쓰지 않으면 결국은 뇌 기능이 멈추겠죠. 그래서 아이들 시험 잘 보려면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반드시 밥 먹여 보내라 얘기를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두뇌가 활발하게 작용을 하려면 포도당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포도당의 공급원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밥이라는 겁니다. 밥을 반드시 먹어야지 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위라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서 있는 것 모든 에너지가 탄수화물로부터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이제 뇌 기능에 장애가 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위라든지 각종 장기들이 운동을 좀 멈추게 됩니다. 물론 뭐 근육도 운동을 제대로 못 하게 되고요. 이야, 이거 정말 뇌에 장애가 온다고요? 그렇죠. 뇌 기능.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밥의 모든 것. 흰쌀밥 먹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섞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거든요. 오늘 공개할 최악의 밥은 바로 그게 안 좋다니까 나는 너무 청천벽력이에요 정말. 저렇게 드시면 진짜 그냥 탄수화물을 폭탄으로 그냥 이렇게 때려 넣는 거거든요, 몸속에다가. 오늘 맛있는 먹을 만한 거를 최고의 밥으로 선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몸에서 나쁜 피를 몰아내주고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보약보다 나은 최고의 밥을 공개. 자, 그러면 하루 한 끼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한 끼 말고 세 끼 드셔야 돼요. 세 끼. 탄수화물을 세 끼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세 끼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의 위가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음식물의 양이 있고 또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하다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하루에 3번 정도 먹는 게 가장 영양학적으로는 이상적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뭐 일일 일식도 한동안 유행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일일 일식보다 일일 삼식이 영양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는 3번에 나누어서 적당량씩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예. 야,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루 3끼를 괜히 드신 게 아니었어요. 저렇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섭취를 하셨던 건데 그동안 왜 그럼 이렇게 중요한 탄수화물인데 왜 그동안 밥을 줄여야 된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천시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탄수화물을. 솔직히 말해서 왜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결국 예. 과잉 섭취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혈압 높으신 분들 나트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나트륨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나트륨이 필수 영양소예요. 없으면 그것도 죽어요. 네. 콜레스테롤 높으면 또 난리 나죠. 예. 근데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이고 오늘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돼요. 예.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섭취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전체 열량 중에 65% 정도를 탄수화물로 먹는 것이 적당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통해서만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각종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음료에 들어있는 당, 뭐 밀가루 음식도 많이 먹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5%보다 더 많이 탄수화물을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만도 많아지고 고지혈증도 많아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요즘에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밥이 보약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하루에 3끼만 꼬박꼬박 먹어주면 병 날 일이 없겠네요. 그죠? 예, 그